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강의를 시작한 게 벌써 오늘이 세 번째네요. 네, 11월, 12월 달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편하게 들으세요. 처음에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좀 많이 친숙해야 되는 거니까,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강의를 반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물권법 들어왔죠? 자, 물권법의 구조는 앞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라고 했죠? 강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물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총 몇 가지 물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8가지 물권이 있다라고 했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점유권에서. 끝은 저당권에서 총 8가지 물권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8가지 물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놓은 부분이 바로 물권 총론이었죠. 그래서 물권 총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개별적인 물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즉 물권 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먼저 점유권 부분이 나옵니다. 점유권. 자, 먼저 점유권이란 게 있죠. 여기서 이 점 있잖아요. 점,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 써야 안 써요?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하나씩 뭐 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극장에 갔을 때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극장 소유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뭐 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 권리를 점유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 다시 바꾸게 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점유권 들어와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점유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유에 관념하라는 게 있습니다. 점유의 관념화. 자, 여러분, 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관념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했죠. 현실적이고 실제하는 개념입니다. 관념적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점유가 관념적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관념적 점유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상속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갑이 있어요. 자, 갑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여기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고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 6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자, 갑이 이 집에 살고 있다. 자, 살고 있는데 이 갑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갑이 602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갑이 아파트의, 즉 602호의 주인이다. 그 말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유권 앞에 뭘 써야 될까요? 소유권 앞에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아파트 가시게 되면 아파트는 여기 보니까 한 동의 건물 있잖아요.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집하고 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소유권 가지고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갑이 이 602호를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 그 말은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갑에게 뭐가 있어요? 점유권도 있잖아요. 점유권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갑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이 우리 현재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되다 보면 가끔 이제 가끔이 아니죠. 상당히 자주 있죠.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게 되면 회식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네요. 그래서 이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말에 항상 몸조심 잘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으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항상 상속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상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상속 문제가 나오려면 누군가 사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용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니까 상속인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앞에 뭘 써요? 피를 쓰죠. 이 사람은 상속당하는 사람이니까 피상속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피상속인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받는 것을 우리는 승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합니다. 이어받습니다. 이어받는 건데요. 모두 다 이어받는 거예요. 즉 피상속인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그래서 앞에 포괄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 승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을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등기 필요 없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186조 이 법조문하고 187조 이 법조문 있잖아요. 이 두 개 법조문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186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법률 행위란 말 배운 적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란 말이 나오게 되면 계약이라고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계약. 계약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계약의 가장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매매계약 성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이 이 집의 소유권자예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초에 갑이 이 집의 소유권자였습니다. 그럼 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물권이 을에게 넘어가려면 을 앞으로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187조는요, 법률행위 뺀 나머지